오랜만에 김남국 의원이 국회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모습 보시죠. 오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잠적 17일 만에 출근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출근했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출근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리특위에서 이게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윤리특위위원장께서 만약에 와서 소명하지 않으면 아마 징계가 더 세질 것이라고 하는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본인이 출근을 하는 방법으로 택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쪽에다가 거래 내용 명세서를 다 받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아마 본인이 설명할 자료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윤리특위에 가기 전에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어떤 자금으로 그런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그 코인 업체로부터 뭐 협찬을 받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명을 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본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고요. 네. 그리고 어제 우리 당의 이 코인 관련 특위에서 네. 일어났던 김성원 특위위원장의 말을 가지고 아마 고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든지 코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 클레이 스왑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자금 세탁의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클레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 사업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 코인과 코인을 맞바꾸기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들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디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상에 있어서 금융거래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 말은 디파이를 이용해서 이 돈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 돈의 거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게 그 자금 세탁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이 소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김성원 의원의 목소리와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을 있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17일 만에 국회로 출근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거취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될 수도 있다. 권세진 기자님, 저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김 의원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본인이 이제 계속 변명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뭐 업비트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라든가 뭐 고소하겠다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좀 백업을 해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의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까 양금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국회에서 좀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게 업비트를 통해서 뭐 자금 세탁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앞서 나간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좀 안 좋게 빠져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금 세탁했다 안 했다라고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공격은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거 밝혀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 다시 좀 시작해서 뭐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수현 수석이라든가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잦은 사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정치적 판단과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사법적 판단인데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전반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의 파고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질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의원 아닙니까? 현직 의원 신분으로서 그럼 국회의원이 현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과정과 조사에 대해서 응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그 징계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 처벌의 수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소명이 됐다고 하면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은 국민의 질타가 있는 반면에 정치적 공격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무슨 대선 경선 자금에 쓰였다든가 무슨 대선 자금에 쓰여서 그리고 김남국이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선거라든가 이러한 국면에 있어서 부패한 정당으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또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정말 자금 세탁을 했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클레이 수압이 됐든 뭐 디파이,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런 내용. 그렇지만 한 단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자금 세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공격의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뭐라고 하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법적 조치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의원 신분이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요? 아니 일단 김남국 의원, 아니 뭐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갑자기 나타난 것은 17일 만에 나타난 것은 언론의 압력, 그 여론의 압력이 제일 큰 이유였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갈 때 자료를 다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받아갔다고 거래소에서 그러죠. 자료를 받아갔다는데 그 17일 동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그런 증거 알리바이들을 찾았다면 당장 기자회견 했겠죠. 기자회견하면서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사, 그다음에 어떤 주장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증거 이겁니다. 이렇게 내놨을 거예요. 지금 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해요. 검찰 수사가 얼마나 찾아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사퇴를 하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퇴하겠습니까? 굉장히 닮은 꼴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직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받으시면 어때요?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안 하시죠. 김남국 의원한테 당신 말이야 국민들한테 이렇게 큰 좌절감을 주고 의원들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켰으니 의원직 사퇴하세요. 당에서까지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사퇴 안 할 겁니다. 결국은 뭐 두 분 다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고 네. 닮은 꼴이시는데 글쎄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인해서 친명계와 지금 비명계 서로 다른 의견들 부딪히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쪼개지고 있는데 어제 청년당원 512명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을 제공한 현직 의원은 바로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위원회 사태가 개파 갈등 이런 식으로 비화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 언론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저를 지금 그러니까 친명을 뭐 어떻게 해서 앞서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지금 소개 의원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제가 안 오면 기자회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양금 의원님 예. 하필이면 왜 공교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니요, 전혀 공교로운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인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단체나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인 아닌 분들이 소통관에 서서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에는 네.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면 어떤 기자회견을 할 건지 제가 묻습니다. 당연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저와 의견을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해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포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선을 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뭐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친명계하고 비명계는 굉장히 입장이 선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에 있는 의원들은 안민석 의원을 뭐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되더라도 뭐 국회에 출근하는 거를 갖다가 뭐 한 달 정지하는 30일인가요? 그 정지하는 부분까지가 아마 적당하지 않느냐고 미리 지금 그걸 판을 이제 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비명계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당이 살기 위해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갖고 본인의 어떤 무죄를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김남국 의원 모두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 민영배 의원의 어떤 저러한 설명이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인사들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참 수박 먹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고충, 수박을 눈앞에 두고 이걸 차마 먹지 못하는 그 고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수박 먹는 게 무슨 죄인가요? 1년 전에 한번 맛있다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다가 욕 직살나게 먹었죠. 네가 수박을 조롱, 이 수박이 왜 수박을 조롱하냐. 극렬한 지지 세력은 있을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잘 소화해야 할 문제다. 저도 왕수박이라고 비난 많이 받습니다. 요즘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아니요, 동족상잔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요즘 마트 가보면 수박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수박들이 있는데 애꿎은 수박만, 또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아니 뭐 수박 맛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규백 의원이 고창 수박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회 의원님들에게 수박을 이제 선물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고창에 있는 그 농민들이 수박을 홍보할 기회를 잃었고 그게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박 얘기까지 잠깐 다뤄봤습니다.